안녕하세요, 공백업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츠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당 성향은 어떻게 구하는지, 마지막으로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안내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리츠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럼 리츠주와 제조업의 배당 성향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 성향이란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한테 얼마만큼의 배당에 환원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알고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대부분 표시나 명시를 하고 있고, 리츠업 같은 경우에는 FFO 또는 AFFO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으로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좌측은 인텔의 재무제표고 오른쪽은 리얼티 인컴의 재무제표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류, 장치류 같은 것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감가상각비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츠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의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조업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제조업과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FFO와 AFFO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공식이 있는데요. FFO는 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에서 부동산 매각 손익을 빼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FFO는 FFO에서 조금 더 보완된 공식인데요. FFO에서 임대료 수익 인상분을 더해주고, 여기서 기업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적 지출비와 유지관리비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 시트로 이동을 해서 FFO를 한번 같이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측의 표가 미국의 대표 리츠 기업 리얼티 인컴의 최근 분기보고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가 정리돼서 나타나 있진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 계산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편집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순이익이 14만 7,143이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감가상각을 더해줍니다. 감가상각비 16만 4,585,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매각 손익인 마이너스 38,506을 해주니까 27만 3,222가 남는데요. 여기서 배당금 23만 3,824를 방금 계산했던 27만 3,222로 나누어주면 약 85%의 배당 성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계산이 가능하지만 기업 하나만 구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수많은 리츠 기업 재무제표를 보고 구할 수도 있지만 각 기업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FFO와 AFFO를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츠주의 FFO와 AFFO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찾아본 사이트인데요. 리츠노트닷컴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리츠노트닷컴입니다. 우측 상단의 사인업에서 간단히 무료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상부의 리츠 아날리틱스를 들어가 줍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리츠 심볼이라고 해서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리츠주의 티커를 검색해주고 애드를 해줍니다.
저는 리얼티 인컴을 추가해 봤는데요.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O가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된 창을 클릭해 볼게요. 좌측 상단에 점프 툴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다양한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디비던드, 배당도 있고, 디비던드 히스토리라 해서 배당 역사를 알 수도 있고, occupancy rate라고 해서 요거는 세입자가 얼마나 이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Funds from Operation이라고 해서 요게 저희가 지금 알아볼 FFO 값입니다. 그럼 이 FFO 한번 눌러볼게요. Funds from Operation FFO가 최근 분기 보면은 85.12 확대 좀 해볼게요. 85.12임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아까 전에 재무제표에서 계산했듯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4분기는 79%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추가로 AFFO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걸 어떻게 참고하냐면요, 여기 2017년 4분기 보시면은 AFFO는 83%, 그리고 FFO는 104%로 번 것보다 배당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값에서 퍼센트가 높은 것을 참고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FFO나 AFFO 둘 중 하나라도 100%가 넘는 주식은 저는 그 주식은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당 역사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월별로 0.226 그리고 0.2265 이렇게 배당이 매달 얼마만큼의 달러를 지불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occupancy rate 보면은 거의 매 분기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세입자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려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재무제표도 굳이 sec.gov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분기별로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 사이트 자체적으로 아마 이 점수 레이팅을 매긴 것 같은데요. 각각의 분야별로 각각 몇 점을 줬는지 이런 게 나타나 있고요. 밑에는 오버올 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리츠주의 총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점수가 높은 쪽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리츠주가 뭔지, 그리고 리츠주의 배당 성향을 구하기 위한 재료인 FFO와 AFFO는 어떻게 구하는지, 마지막으로 리츠노트 사이트에서 리츠주에서 많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공백업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